2026년 1월 미국이 자국민을 위한 식생활 가이드를 새로 바꾸며 권장 음식들을 선정했는데 그 목록에 굉장히 낯익은 한국 음식이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대한민국의 김치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초과고 식품을 버리고 진짜 음식을 먹으라고 선언하며 김치를 직접 언급까지 했는데 어떻게 김치가 미국의 권고 식단까지 오르게 되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솔직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햄버거와 콜라의 나라, 패스트푸드의 본고장, 미국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김치를 먹으라고 했으니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취임하자마자 미국인들의 식탁을 뒤집어 엎겠다고 선언했는데 그의 타깃은 바로 초가공 식품, 냉동 피자나 인스턴트 시리얼, 탄산음료처럼 공장에서 찍어낸 음식들이 미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틀린 말도 아닌 게 지금 미국 성인 10명 중 4명 이상이 비만이고 심장병과 당뇨는 병원비 지출 순위 최상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가짜 음식에 있다고 봤고 그래서 그가 꺼내든 해법이 놀랍게도 발효식품이었고 발효식품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김치였던 겁니다. 케네디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김치를 콕 집어 언급하자 미국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뉴욕타임스부터 폭스뉴스까지 정치 색깔 가리지 않고 김치가 헤드라인을 장식했는데 우리한테야 밥상에 늘 올라오는 평범한 반찬이지만 대서양 건너에서는 마치 건강혁명의 상징처럼 다뤄지기 시작한 겁니다. 월마트와 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에서 김치 코너가 부쩍 넓어졌고 한인마트에서는 아예 김치가 동인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이 김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중해 식단도 유명하고 일본 나토도 있고 독일 사워크라우트도 똑같이 발효식품인데 왜 하필 한국 김치였을까요?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단서는 식탁 위가 아니라 뜻밖의 장소에 숨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김치는 미국에서 냄새나는 이상한 음식 취급을 받았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이 기숙사에서 김치를 꺼내면 룸메이트가 코를 막고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처럼 떠돌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미국 마트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코스트코에서는 대용량 김치통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홀푸드마켓에서는 프리미엄 김치가 유기농 코너 한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미국인들이 이제 김치를 사 먹는 걸 넘어서 직접 담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튜브와 틱톡에서는 금발의 서양인들이 고무장갑을 끼고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해시태그 김장 챌린지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김장철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데 이 풍경이 이제 텍사스 교외 주택가와 뉴욕 브루클린 아파트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시자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미국 내 김치 시장 규모는 최근 5년 사이에 2배 넘게 성장했고 아마존에서 김치 검색량은 매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단순히 김치만을 찾는 게 아니라 김치를 먹으면서 동시에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니 이건 음식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통 음식이 세계적으로 뜨려면 두 가지 경로를 따릅니다. 하나는 이민자들이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퍼지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그 나라에 대한 호감이 먼저 생기고 음식이 따라가는 경우입니다. 김치는 분명히 후자에 해당하는데 미국의 한인 이민자가 급증한 것도 아니고 한식당이 갑자기 10배로 늘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미국인들은 언제부터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을까요? 그 시작점을 찾아가 보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시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집에 갇혀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들여다보던 그 시간 동안 미국인들의 화면에는 유독 한국 콘텐츠가 많이 떠올랐거든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휩쓸었고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석권했고 BTS가 빌보드를 점령했습니다. 화면 속 한국인들의 모습은 미국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날씬하고 피부가 좋고 세련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실제로 한국의 비만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미국인들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던 겁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먹길래 저렇게 건강하고 멋있을까 하는 질문이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아 나선 여정의 끝에 김치가 있었습니다. 2020년대 들어 K 콘텐츠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폭발했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에 수조 원을 투자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물들은 글로벌 차트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1은
공개 한 달 만에 1억 가구 이상이 시청하며 넷플릭스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고, 피지컬백은 한국형 서바이벌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 콘텐츠들 속에서 미국 시청자들은 한국의 일상을 엿보게 됐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김치찌개를 먹고 삼겹살을 구워 먹고 라면을 끓이는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노출됐는데, 이게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하나의 로망으로 다가간 겁니다. 화면 속 한국인들은 맛있게 먹으면서도 날씬했고 활기차 보였으며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기에 K-팝이 불을 지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가 세계 무대를 휩쓸면서 한국 아이돌의 글로벌 입지는 확고해졌고, 이들의 완벽한 피부와 체형은 전 세계 팬들의 워너비가 됐습니다. 팬들은 자연스럽게 아이돌들의 식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인터뷰나 브이로그에서 김치를 맛있게 먹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김치에 대한 검색량이 치솟았습니다. 콘텐츠의 힘은 단순히 음식을 알리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과거 미국인들에게 한국은 분단국가 또는 전쟁의 기억 정도로만 인식됐다면, 이제는 쿨하고 세련되고 트렌디한 나라로 완전히 탈바꿈한 겁니다. 국가 이미지가 바뀌니 그 나라 음식에 대한 선입견도 함께 바뀌었고, 냄새나는 이상한 음식이라는 인식은 건강하고 힙한 웰빙 푸드라는 이미지로 대체됐습니다. 입맛의 변화는 눈과 귀의 변화를 뒤따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2025년 공개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는데, 소니 픽처스와 넷플릭스가 공동 제작한 이 작품은 K-팝 걸그룹이 낮에는 무대에서 공연하고 밤에는 악마를 사냥한다는 설정으로 글로벌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기록은 그야말로 전대미문이었습니다. 공개 3개월 만에 전 세계 스트리밍 3억 뷰를 돌파했고, 오징어 게임 시즌 1을 꺾고 넷플릭스 역대 시청 1위에 등극했습니다. OST는 빌보드 핫백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실제 K-팝 못지않은 성적을 거뒀고, 미국의 10대와 20대 사이에서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힙한 나라로 완전히 각인됐습니다. 캐릭터들이 먹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장면에 한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기에 시청자들은 이걸 보면서 한국식 라이프 스타일 전체에 대한 호감을 키워나갔습니다. 마치 1970년대 일본이 워크맨과 전자제품으로 세계를 호령할 때 스시가 고급 요리로 떠올랐던 것처럼, 1990년대 이탈리아 패션이 전 세계를 휩쓸 때 파스타와 에스프레소가 세련됨의 상징이 됐던 것처럼, K-드라마와 K-팝과 K-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 그 결과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음식 자체가 동경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서양인들의 무의식 속에 저 멋진 한국인들은 평소에 뭐 먹고 살길래 저렇게 완벽할까 하는 질문이 싹트고,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다 보니 김치라는 종착지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김치가 건강에 좋아서 뜬 게 아니라 한국이 멋있어 보이니까 김치도 멋있어 보이게 된 겁니다. 결국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상품이 됐습니다. K 콘텐츠라는 거대한 쇼윈도를 통해 전 세계인이 한국을 구경했고, 그 쇼윈도 안에서 반짝거리던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로서 김치가 소비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상이 먹는 음식은 더 이상 낯설거나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을 자극하는 상징이 됐습니다. 이제 전 세계인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한국 음식을 배우라고 권장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치를 직접 언급하고, 미국 가정에서 김장을 따라하고 한식당이 미슐랭 스타를 받는 세상이 됐습니다. 과거 미국의 잉여 식재료로 끼니를 때우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의 식생활 모범 사례로 거론되고 있으니 이보다 극적인 역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김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번 열린 K푸드의 문은 이제 다른 한국 음식들도 빨아들이고 있는데, 불닭볶음면은 전 세계 틱톡에서 매운맛 챌린지의 아이콘이 됐고, 냉동김밥은 미국 편의점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 스시와 피자가 걸었던 길을 이제 한국 음식이 걷고 있는 건데, K 콘텐츠가 계속해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 K푸드의 인기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드라마 한 편, 음악 한 곡, 애니메이션 한 시리즈라는 우리의 콘텐츠와 문화가 전 세계인의 입맛을 바꿨고, 앞으로 한국이 어떤 콘텐츠를 세계에 내놓느냐가 K푸드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겁니다. 김치와 불닭, 냉동김밥 다음으로 전 세계를 휩쓸 한국 음식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